야, 걔는 절대 안 돼. 자리로 돌아가려던 여성은 들려오는 남성의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자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순간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 이바라키현 출신 한 여대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에다 사쿠라코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대생이에요. 우리 동네는 도쿄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도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도쿄의 무역회사에서 일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나중에 너도 도쿄로 가서 일하면 좋겠다라고 하셨죠. 우리 지역은 일본의 주요 공업지역 중 하나예요. 특히 츠쿠바 대학과 여러 국가 연구기관들이 있어서 일본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린다네요.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이에요. 주말이면 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이 즐길 만한 곳도 많지 않아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주로 작은 카페나 라멘집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어릴 때는 이런 환경이 정말 따분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현의 대표 특산물이 나토인데 젊은 세대에게는 그다지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친구들과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도쿄로 가자 라며 약속하곤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이 조용한 동네가 점점 나쁘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도쿄의 복잡함과 빠른 템포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우리 동네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한류의 영향이 여기까지 미치면서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 대학에도 K-팝 댄스 동아리가 생겼고 한국어 강좌도 개설됐어요.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의 취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 한두 마디쯤 못하면 트렌드에 뒤처진 것처럼 보일 정도죠. 저도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에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본 후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죠. 드라마 속 서울의 모습도 너무 멋져 보였어요. 우리 동네처럼 조용하고 평범한 곳이 아니라 세련되고 활기찬 도시더라고요. 그러다 대학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한국어 학원도 다니고 유튜브로 한국 예능도 찾아보면서요. 특히 한국 예능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재치 있는 말투나 유머 감각에 매료됐어요. 일본의 개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 부모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걸 그다지 반기지 않으셨어요. 취업에 도움도 안 될 텐데 그걸 왜 배우냐 하시면서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어 구사자를 찾는 곳도 늘어나고 있어요. 덕분에 부모님도 점점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제가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저의 시야도 점점 넓어지는 걸 느껴요.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통해 본 서울의 모습은 제게 큰 동경의 대상이 됐어요. 기호와의 첫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창가 자리에서 축구공을 들고 있는 남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환학생이 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보니 확실히 우리 학교 남학생들과는 달랐어요. 건장한 체격에 당당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날 이후 학교에서는 기호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라는 말이 돌았죠. 일본 남학생들과는 확연히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키도 크고 운동선수다운 체격, 무엇보다 과묵하면서도 예의 바른 모습이 많은 여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제 친구들도 하나둘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호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다면서요. 저는 이미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왠지 기호에게 다가가기가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기만 했죠. 그런데 제 절친한 친구 나츠키의 남자친구가 축구부 소속이었어요. 어느 날 나츠키가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 거기에 기호도 함께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돼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기호는 서툴지만 정중하게 일본어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귀엽더라고요. 하지만 식사 내내 기호는 저에게 별로 말을 걸지 않았어요. 가끔 질문에 대답하는 정도였죠. 처음에는 역시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하고 실망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일어날 때였어요. 제가 무거운 가방을 들려고 하자 기호가 먼저 다가와서 제가 들어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도 계단을 내려갈 때도 항상 제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신경 써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설렘이라는 걸 느꼈어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기호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일본 남자들도 친절하긴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몸에 밴 듯한 자연스러움이 있었죠.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캠퍼스를 걸을 때도 우연히 마주치면 기호는 항상 먼저 인사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예의 바른 한국 남자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의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저를 보고 기호가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면서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 순간 따뜻한 기호의 마음이 제게 그대로 전해졌어요. 한국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장면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우연히 알게 된 건데 기호가 일본어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업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성적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기호는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저는 기꺼이 언어 교환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기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언어 교환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기호는 운동선수이면서도 학업에도 굉장히 성실했거든요. 수업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오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어느 날 기호가 저를 학교 근처 카페로 초대했어요. 일본어 공부를 하다가 카페에서 본 메뉴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당황했다면서 다음에는 제게 카페 메뉴 읽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도서관이 아닌 카페에서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공부 이외의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됐어요. 기호는 한국에서의 생활, 가족 이야기, 장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특히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이야기할 때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점점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저는 기호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과묵하고 조용해 보였던 그가 사실은 유머러스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특히 제가 한국어로 실수를 했을 때도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재미있는 한국어 표현들을 가르쳐주면서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기호가 한국에 잠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매일 보다시피 하던 사람을 한동안 못 본다는 게 이렇게 슬플 줄 몰랐거든요. 그러다 문득 저와 친구들도 한국 여행을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츠키와 상의했더니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기호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오면 너희한테 서울의 모든 것을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 기호의 모습에서 설렘이 가득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여름방학 때 한국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기호는 떠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한국의 문화와 예절, 꼭 가봐야 할 곳들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호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모습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많이 설렜어요.
먼저 돌아가 있었던 기호가 공항에서 우리를 마중 나와줬는데 한국에서의 그는 더욱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였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그때부터 일본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도쿄도 좋지만 서울은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특히 카페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 시스템이나 테이블링 서비스가 너무 편리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 흔하지 않은 시스템이라 신기했죠. 첫날, 기호가 우리를 경복궁으로 데려갔어요. 웅장한 궁궐 건축물들을 보면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기호가 궁궐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줄 때는 마치 전문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한복을 입어봤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한복을 입고 한옥 사이를 거닐다 보니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더니 일본 친구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다들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처 카페 거리에서는 SNS에서 유명한 베이글 가게에 갔어요. 테이블링 시스템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맛있는 베이글을 먹으면서 기호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의 한국 친구들도 합류하게 됐어요. 다들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키도 크고 듬직해 보였어요. 저녁에는 기호의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집에 갔어요.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한국 남자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를 챙겨주더라고요. 고기도 구워주고 음료도 따라주고. 특히 기호의 친구들은 우리가 일본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일본어로 된 노래도 불러주면서 분위기를 띄워주었어요. 그날 술자리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남자들의 섬세한 배려였어요. 우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중간중간 물도 챙겨주고 귀가할 때는 택시도 잡아주면서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죠. 일본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며칠은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매 순간이 새롭고 특별했죠. 현대적인 편리함과 전통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어 갔어요. 특히 기호를 통해 본 한국 남자들의 모습은 제가 이전의 드라마나 예능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답니다. 한국 여행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우연히 기호와 그의 친구들의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는데 제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자연스레 듣게 됐어요. 기호의 친구가 사쿠라코 진짜 예쁘다. 나도 한번 연락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자 기호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야, 걔는 내가 찍었으니까 꿈도 꾸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기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찍었다는 표현이 처음에는 조금 거칠게 느껴졌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느껴져서 오히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기호를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쿵쾅거렸거든요. 저의 이런 변화를 눈치챘는지 기호가 먼저 연락해왔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라고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날 저녁 기호가 호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가자고 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노을 속에서 걸으면서 우리는 처음에는 평범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날씨라든가 한국 여행은 어땠는지. 그러다 갑자기 기호가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사쿠라코. 혹시 어제 내가 친구들과 한 이야기 들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대답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기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게 내 진심이야. 처음 봤을 때부터 사쿠라코가 마음에 들었어. 항상 밝게 웃는 모습도 좋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모습도 좋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기호의 고백이 마치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었고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가 몇 달 동안 점점 더 좋아하게 된 사람이었죠. 나도 기호가 좋아. 제가 겨우 용기를 내어 말했을 때 기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노을이 지는 공원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첫 연인이 되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이바라키라는 조용한 시골에서 자란 제가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로맨스처럼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졌던 것들이 기호를 통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갔어요. 특히 한국 남성들의 자연스러운 배려와 매너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호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모두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저에게는 특별해졌어요. 세련된 도시의 모습과 따뜻한 정이 공존하는 곳. 처음에는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로만 알았던 한국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기호와 함께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것이 단순한 청춘의 설렘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믿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쿠라코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